개성공단에 이어서 남북한 간의 거대 협력 프로젝트의 하나인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강산 관광사업은 개성공단보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개성공단보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더 매혹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강산을 방문하는 남한의 관광객은 1인당 100달러에 달하는 입장료를 냈습니다. 이것이 북한에게는 큰 현금 수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강산 관광사업은 개성공단과 달리 북한과 남한의 주민들이 접촉할 기회가 크게 감소되어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는 남한 기업의 직원과 북한의 근로자가 함께 대화하고 만나게 되겠지만 금강산의 경우에는 금강산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남한의 주민들은 금강산에 와서 금강산만 구경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북한 주민과의 접촉면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성공에 힘입어 관광사업을 평양과 개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처음에는 해로 방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금강산 지역에 장전항이 있습니다. 남한의 주민들은 속초에서 배를 타고 장전항으로 배를 타고 가서 장전항의 배에서 숙박을 하며 머물면서 금강산을 관광하고 돌아왔습니다. 북한 당국은 초기에 남한 주민들이 금강산에서 조금이라도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남한 주민들이 선박 내부에서 머물기를 선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98년 금강산 관광이 개시되었을 때 현대는 금강호라는 선박을 통해 남한의 관광객들을 수송하고 또 숙박하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사업은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는 현대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현대 입장에서는 큰 수익을 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2001년에서 2003년에 금강산 관광사업은 중단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과의 협의에 의해서 육로 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선은 휴전선을 통과하는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는 신설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남한의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직접 금강산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선박에 비해서 훨씬 비용이 저렴하고 현대 입장에서는 보다 더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3년에 시작된 육로 방문은 크게 발전하였으나 2008년도에 금강산 관광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해 남한의 여성 관광객이 북한 병사에 의해서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남한의 여성 관광객이 아침 일찍 산보를 하다가 북한의 군사지역을 침범했다는 구실로 피격을 당한 사건입니다. 금강산 관광객의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해에 약 10,000명의 남한 주민이 금강산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4만 8천 명, 그리고 2000년도에는 21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2001년도에 들어서서 금강산의 관광객 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2001년도에 5만 7천 명, 그리고 2002년도에 8만 4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7만 4천 명까지 줄었는데 이 해에 남북한 간의 금강산 관광을 해로 방문에서 육로 방문으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그 결과 2004년도에는 육로로 방문하는 금강산 관광객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하여 26만 8천 명이 금강산을 방문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29만 8천 명, 2006년도에는 23만 4천 명, 그리고 2007년도에는 34만 5천 명까지 금강산을 방문하였으나 2008년도에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됨으로 해서 19만 9천 명으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금강산 관광을 확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3년도에는 평양 관광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약 1,000명의 남한 주민이 평양 관광을 하였고 2005년도에는 약 1,200명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개성 관광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는데요. 2005년도에 약 1,400명, 그리고 2007년도에 7,000명, 그리고 2008년도에 10만 명의 남한 주민이 개성을 관광하였습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에 비해 개성 관광과 평양 관광이 수적으로 적으며 시범 사업에 그쳤다는 것은 금강산 관광과 달리 개성이나 평양과 같은 도시 관광은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을 격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도시 관광의 경우에 남한 주민들이 관광객으로 갈 경우 북한의 경우에는 관광 가이드 2명, 그리고 감시원 역할을 하는 보위원 1명을 붙이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큰 비용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에 비해 개성 관광과 평양 관광은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남북한 간의 경제 교류 협력은 궁극적으로 중단되었는데 두 가지 조치에 의해서 남북 간의 경제 교류는 끝이 났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에 5.24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입니다. 천안함 폭침이란 북한의 잠수함이 의뢰로 남한의 해군 함정인 천안함을 폭침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평도 포격은 북한이 연평도 지역에 포격을 하여 일반 주민들과 병사의 피해를 가져온 사건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는 5.24 조치를 시행하였는데요. 이 조치의 내용은 크게 3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 선박의 남한 해역 운항 불허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상품이 남한으로 올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또한 남한의 입장에서 남한의 기업들이 북한과 교역하거나 혹은 북한에 신규 투자하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그 결과 남북한 간의 교역은 중단이 되었고 다만 개성공단의 운용은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남한 주민의 방북을 불허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남한 주민들이 북한을 방문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5.24 조치로 인하여 모든 남북한 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을 중단시켰지만 예외적으로 개성공단을 남겨놓았는데 박근혜 정부는 2016년에 개성공단 폐쇄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햇볕 정책은 서독의 신동방 정책과 달리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그 장애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남한 사회에서 햇볕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북한 퍼주기입니다. 북한에게 유리한 협력을 함으로 해서 북한의 정권이 유지되는데 도움을 줬다는 여론입니다. 또한 북한에게 도움을 줌으로 해서 진적에 붕괴될 북한의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또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혁을 통해서 체제 생존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제공함으로 해서 그것이 북한의 핵개발 그리고 무력 도발로 다가왔고, 즉 북한과의 협력이 남한의 안보에 위협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북한의 핵개발입니다. 따라서 남한의 입장에서는 협력보다 북한의 핵 포기가 더 우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했고, 그 결과 이명박 정부는 비핵 개방 3천이라는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비핵 개방 3천이란 북한이 먼저 비핵화와 개방을 하면 남한이 북한을 도와서 북한 주민의 소득을 1인당 3,000달러로 높여주겠다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북한과 남한 간의 협력에서 북한이 먼저 협력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구상입니다. 이처럼 햇볕 정책은 남남 갈등을 유발하였고, 남한 사회 내에서 햇볕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햇볕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강의를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독일 브란트 정부의 신동방 정책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햇볕 정책과 신동방 정책이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소 사업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햇볕 정책은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공단 건설 사업을 했던 반면에 독일의 신동방 정책은 상품 교역에 국한하였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에 대해 북한은 그것이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고 초기에는 우려하였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북한의 내부적 경제난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햇볕 정책은 남북한의 교역과 인적 교류를 급격하게 증가시켰습니다. 햇볕 정책은 이처럼 남북한의 관계 개선에 큰 기여를 하였지만 남남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남한 사회에서 햇볕 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여당과 야당 간의 정쟁 이슈로 발전하였습니다. 결국 햇볕 정책은 북핵 개발을 둘러싼 남한의 안보적 우려와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사태로 인하여 중단되었습니다.